편관에 겁재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관에 비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비견이 나의 편관, 어려움, 혹독함을 막아주어서 나 대신 희생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편관에 겁재가 있으면 이익 문제가 관련된, 그러니까 직업적인 이익 문제가 관련된 인간관계입니다. 또는 나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익 문제가 관련된 인간관계이다. 그래서 비견과는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편관은 이제 식신으로 제사를 해서, 식신 제사를 해서 살생필설의 권위와 권력을 얻고, 인성으로 화살, 살인상생을 해서 오래도록 그 권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편관의 직업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편관이 또는 이렇게 식신제살이나 살인상생이 아닌 경우에 겁재나 상관으로 합사를 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합을 하는 것이 이제 겁재 합사를 할 경우가 있고, 양간인 경우는, 음간인 경우는 상관으로 합사를 해서 합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상 야릇한 통변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겁재합살, 상관합살들은 합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화합한다, 서로 협력한다, 서로 타협한다. 그래서 겁재 합살을 지금 하는 거니까 겁재와 더불어, 겁재와 함께 이 고통, 편관의 고통을 서로 협력해서 또는 서로 타협해서 공동으로 편관의 문제에 대응한다, 편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이 겁재 합살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겁재가 천간에 있고 천간에 편관이 있고 천간에 겁재가 있을 때, 그러면 유력하게 합이 병신합, 정임합 이렇게 합이 정확하게 유력하지 않을 때도 합살에 작용을 하느냐? 예,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합력이 부족하니까 유력해서 합을 하는 것보다는 이 겁재 합살의 효과가 조금 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주마다 조금씩 다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편관은 겁재랑 합살을 하여서 서로 협력하거나 그 타협을 하여서 편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겁재는 일간하고 같은 기운인 동기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겁재와 이렇게 합살을 하려면 일간도 강해야 되고 살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살의 그 기운이,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과 살이 양정해야 된다. 서로 똑같아야 된다.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간하고 편관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관격이면 편관이 천간에 투관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그 편관에 대응을 하려고 신살 양정해야 한다면 일간이 당연히 근이 있는 것이 두 일간과 편관의 세력이 비슷한 것, 그것을 신살양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일간이 겁재가 있어서 편관을 겁재 합살로 편관을 대항하려면 이 일간과 편관의 세기가 비슷하게 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관인 살은 만약에 왕하고 일간이 신약하면, 그러면 일간이 편관에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해서 이제 권력에 아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권력형의 추구를 하기보다는 부를 쫓는 데 치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편관보다 일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에 치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관도 왕하고 일간도 신왕해서 합살을 하면, 이럴 때는 일간의 세기와 살의 세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동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공동 대응을 하거나, 또는 혼인관계도 이렇게 겁재합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거나 공동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개가 공동관계를 유지하려면 일간과 살의 세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겁재라는 것은 항상 정재를 빼앗아 가련다. 그래서 겁재는 재를 겁탈한다는 의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정재를 겁탈하고 자기의 영역을 이제 확장하려는데 이런 목적을 이 정재를 겁탈해서 확장을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편관과 합을 하는 겁니다. 겁재 합살이죠. 그래서 정재를 겁탈해서 빼앗고 또는 살짝 편법을 이용하거나 또 합살을 하니까 권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사채업이나 뭐 다단계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편관의 그 살생필설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합사라는 경우는. 그래서 원래 편관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질병이나 재난이나 뭐 약자를 지키는 일이나 법이나 세금 이런 것을 원래는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의무나 질병이나 윤리도덕을 자기가 이렇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또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겁재 합살입니다. 그래서 겁재의 고통을 내가 나눈 것이기는 하되 그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간이 신약하면 내가 이용한 것 때문에 관제 구설에 시달릴 수도 있고 겁재가 편관보다 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겁재가 편관보다 왕하다는 것은 부친이나 나의 일간의 재성이 막연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재성이 겪게 되죠. 겁재가 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서 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겁재 합살인 경우 되게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겁재를 만나는 것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주변 인물에 의해서 남편이 좌지우지 되고 그래서 나까지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 이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때로는 뭐 바깥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통변들은 자제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겁재 합살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보실게요. 이 사주는 여자분인데 되게 젊은 분이세요. 젊은 분이고 먼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는 그 특성화고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갈 때는 원래는 고등학교 때 디자인 공부를 해서 디자인 전공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대학을 방사선과를 진학을 하였대요. 그래서 지금 큰 병원 방사선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방사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도 여기에 있는 이렇게 경금, 신금이 있고 병화가 이렇게 있어서 합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게 경금, 신금이 겁재 합살을 하면 이것은 어떤 것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일을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요. 이제 방사선 자격증을 대비하는 온라인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춘절생으로 통변을 하겠습니다. 춘절은 신금 춘절에 수화는 신금으로 계수를 생하고 이제 수원이 돼서 병화가 있어서 간목을 키우고 그 수화에 키우는 일을 기토나 축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춘절기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있고요. 계수와 병화가 있고 이제 목은 이렇게 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춘절기제가 성립이 되면 인문학이나 또는 기초학문을 통해서 교육에 종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시면 춘절기제가 성립이 되지만 이렇게 화가 굉장히 왕하지요. 그래서 화가 왕한데 수는 부족하고 그래서 목을 잘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면 이제 감목을 키워야 되는데, 감목을 키우지 않고 파가 왕하면 이제 빨리 사회에 나가서 빨리 적응하고 빨리 돈 벌려는 그런 이제 전공을, 그런 적성, 진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디자인 고등학교를 다닌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순수학문, 뭐 인문학, 교육 이런 거 전공하지 않고 사회적인 활용성이 뛰어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전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춘절에 이렇게 정화를 만나면 이제 정화와 개수가 있으면 되게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디자인을 한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교육적으로 하지 않고 춘절에 정화를 만나면 예체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절의 기운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절의 기운이 들어오면 묘부터 이제 하절의 기운이잖아요. 그럴 때 경금이 있으면은, 경금과 정화계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정화계수와 경금이 금생수를 하는 것을 도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필이라는 것이 되면 사람의 정신세계나 아니면 육체, 인간의 신체 성장을 감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의사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방사선 전공을 하게 된 게 되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피를 하고 하절기제인 경우에 인간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신체 성장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정말 사주 이론에 잘 맞게도 방사선 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연히 그냥 방사선과를 가고, 예, 자기 생각으로 방사선과를 가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방사선 자격증을 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온라인 교육 회사를 알게 되고, 그 회사에서 이제 강의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시면 이렇게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죠. 병화가 천간에 있고 화가 왕하기 때문에 토생금이 잘 돼서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상생을 잘 받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특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신기한 사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격을 보시면 격으로는 상관격입니다. 네,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니 상관격입니다. 그럼 이제 상관격은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정인의 상신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상관의 왕세를 보겠습니다. 상관의 왕세를 보면 상관이 지금 쇠하죠. 예, 상관의 쇠해서 우리가 상관격으로 나면 상관이 왕해야 합니다. 상관이 왕해야 큰 능력을 보유합니다. 근데 여기 상관이 천간에 드러나지 못하였고, 쇠하죠. 이러면은 큰 능력, 아주 큰 상관을 발휘할 근도 없지만, 그래서 상관이 쇠하면 큰 능력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의 왕세를 봤어요. 상관이 쇠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그 다음에 상관의 상신 정인을 살펴봅니다. 정인이 천간에 있지요. 그죠? 그럼 정인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또 연간에 있어요. 연간에 있으면 좋은 부모, 또 유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연간에 있으니까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주는 뭐 상관피인이 가볍지만 이렇게 연간에 정인이 상신이 있으면 이제 상관피인을 이루어서 교육자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상관이 여기 정인을 만나서 상관폐인을 하죠. 상관폐인을 하는데 일간이 신약하고 또 대운에서 이렇게 제극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극인 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제극인을 만나면 자기가
하고 있던 것에 대한 진로가 안 맞는 것 같고 진로 적성에 갈등을 많이 겪어서 결국은 제극인 대운에 자기의 진로를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극인의 한 가지 통변이 진로 적성 갈등이거든요. 또 그렇게 말해도 되고 제극인이라는 것은 이제 돈벌이 활동을 하기 위한 공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돈이 잘 벌리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제극인이라고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폐인으로 국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데 일간이 신약하고 제극인을 통해서 진로 적성을 변경했기 때문에 큰 교화자의 자격증은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정인으로 상관 폐인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사선사로 병원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것이 을 위한 것이었고요. 이제 사주를 보면 상관격이 상관 폐인을 하였어요. 상관 폐인을 하였는데 편관이 왕하죠. 천간에도 있고 지지로는 편관이 화를 하고 있습니다. 5, 4, 5로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편관이 왕성해서 상관은 약하고 이렇게 편관이 왕성하고 또 이렇게 겁재로 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상관 편관도 하고 상관 편관은 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상관 편관도 하고 또 겁재 합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편관이 굉장히 왕하지만 상관으로도 또는 겁재로도 둘 다 이용해서 편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 편관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통변을 하냐면 수의계약. 정식으로 뭐 이렇게 온라인 강사를 막 이렇게 공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라인 회사 사장님이 보시고 저 사람 괜찮겠다 이렇게 그냥 수의로 계약을 하는 것 또는 편법 또는 이제 실력자에 동승을 해서 실력자에게 기대어서 실력자가 자기를 좋게 보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상관 편관입니다. 또 이게 이제 편관이 왕한데 겁재가 합사를 하잖아요. 겁재가 합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겁재 합살 그러면 타인에게 나의 합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살을 대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겁재 합살 그러면 내 일을 겁재가 대신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의 겁재 합살은 오행으로 설명을 하면 경신이 병화와 이렇게 화오행을 경신이 나란히 있고 병화와 합을 하면 타인의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타인이 하는 요구를 대행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라인 교육 단체에서 요구하는 일, 강사로서의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겁재 합살로도 이분은 병화를 대응하고 또 상관으로도 이 병화를 대응해서 상관 편관도 하고 겁재 합살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부거리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이 사주를 또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관과 겁재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